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인상부터 좀 여쭤볼게요. 먼저 이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아침에는 네. 역시 코스닥. 그러니까 지금 어제까지 보셨던 분들은 코스닥을 들어갈까 말까. 근데 막상 코스닥 종목들을 들어가려 보니까 많이 오른 게 바이오기 때문에 좀 그런데 네. 바이오 안 하셨던 분들은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딱 쏘니까 해야 되나 봐 라고 했어요. 그러다 10시에 확 뒤바뀌었죠. 그니까요. 이게 시장이 아까 저희가 섹터 말씀드린 똑같은데 흥분할 만 하면 빠져요. 코스닥도 오늘 소폭 플러스 나긴 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지금 빠졌었던 거래소가 오늘 좀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나서 오후에는 또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제까지 코스닥으로 확신을 하다가 다시 거래소 가면 어떡하지라는 거 첫 번째. 코스닥으로 댐빌랑 말랑 하셨던 분들이 오늘 또 빠지니까 다시 거래소 가야 되나? 맞아요. 이게 지금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양 시장에 대한 컨빅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장에 있으면 원체 많이 빠져 있고 종목들이 순환매를 조금씩 돌다가 있는데 돌랑말랑 하니까는 또 빠지고 요게 지금 며칠 지났잖아요. 근데 막상 보면은 지금 우리가 대상승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한 7거래일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양이 수렴되기라든지 이런 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급합니다. 마음이 지금. 네. 왜냐하면 이미 금융위기급 하락을 받다가 빨리 복구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문제죠. 이 마음이 문제인데 이 마음은요 항상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 다급함과 지루함이 좀 있었던 오후의 하루를 좀 보고 왔습니다. 꼬리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이제 시장의 컨빅션, 그러니까 어떤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화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 당연히 이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대금이 잔금이라든지 거래대금이 붙은 혹은 신용이 더 붙던 혹은 예탁금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 화력이라 하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불어주는 게 아닙니다. 요 몇 달 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셔서 네. 그랬지 이게 최근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더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분 당신 포함을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흥분해 있지 않은데 시장이 올라가겠느냐? 강세장이 아닌데 강세장이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계속 손실만 보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세장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 보셨었던 6, 7월 달의 강세장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 김인수 대표님 좋아하는 강세장은 이런 성격이 아니고 오히려 시장이 적당히 순환매를 돌면서 움직일 때 파박파박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환경도 우리가 강세장이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는 지금 얘기하면 좋은 장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좋은 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오르더라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게 조금만 화력이라 하면 재료죠. 재료. 네. 재료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공매도가 많죠. 여전히. 그러면 좀 밑에서 한 10%만 올려대면 당연히 쇼크오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거래가 좀 붙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 며칠 동안에 조금 재미없죠.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장에 대한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의 총평도 듣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장이가 왔어요. 세장이가 성은 강씨고요. 강세장. 그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지금 방금? 아니 그 대표님도 그렇게 보세요? 와야지. 아까 오다가 오랜만에 아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애들 잘 지내 뭐 그래서 뭐 유학 갔다 뭐 안쯤 뭐 하다가 갑자기 주식 얘기를 살짝 했더니 에이 왜 이렇게 촌스럽게 주식 얘기를 지금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얘기하면 지금 촌스러운 거구나. 오. 그래서 느꼈습니다. 강세장이다. 와야죠. 그러니까 왔으면 일종의 좋겠고요. 휴먼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그런 걸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얘기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그 세금 관련된 얘기 뭐 이런 거 하시던 거 보니까 옛날에 주식 그렇게 좋아하셨던 분이 주식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왔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분이 오셨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용도 많이 줄었죠? 신용 다시 늘었나요 혹시? 다시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용 올라오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지금은요. 예, 왜냐면은 심리가 완전히 죽었다가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서 그냥 다 정리하고 나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좀 다시 해볼까라고 의욕을 불태우는 거는 근데 뭐 그렇다고 이제 신용으로 했다가 또 신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또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심리상으로 보게 되면 신용이 살짝 들어오는 건 나쁜 수치는 아닐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는요. 그래서 그런데 돈이 없네요. 예탁금은 계속 빠집니다. 지금 또 100조 턱걸이 딱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합치게 되면 신용잔고 비율 30%죠. 근데 요런 때에서 이제 보통 변곡점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지수가 이렇게 슥 돌아와요. 그러면은 왔나? 다시 왔나? 그래서 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럴 시점도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의 관심도와 저희의 이제 지쳐서 막 아이고 주식 얘기하죠. 하지도 마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런 때부터가 뭔가 이제 살살살 변하는데 오늘 물가지표 발표가 될 거고요. 네. 9시 반쯤에 발표가 될 거고 근데 아까 좀 잘 맞추는 쪽에서 UBS 여기서는 지금 당연히 지난번에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약간 플러스권으로 돌지만 그렇게 걱정될 수준은 아니라는 쪽으로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그거만 잘 받쳐주고 그러면 금리 4.7은 좀 그렇잖아요. 네. 그거만 이제 바램입니다. 예, 좀 떨어져주고 게다가 저희가 목요일날 옵션 만기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방향이 한번 나옵니다. 이게 방향이 빠르면 내일 나올 수도 내일 오후 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요일날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 뭐 다 적고 그래 안 되니까 그냥 집어 던져 네. 이런 방향성이 나올 거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좀 벌써 8월 초부터는 계속 그 자리였어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번 툭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방향성이 물론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네. 좀 살려주세요 이런 바람으로 올라오기를 좀 기대를 하겠지만은 근데 그래도 방향성이 나올 때가 됐다. 근데 이번에 반대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확인하는 밀림 같아요. 밀림의 왕자 이렇게 밀렸다가 하더라도 밀렸다가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시 전저점 때 확인하고 이게 돌릴 수 있는 모습들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일단 지금은 일단 모든 변화가 좀 이렇게 정체됐을 때는 변화가 좀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좀 이제 주시하고 보셔야겠다는 쪽들인데 일단은 예, 기대는 좀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왠지 새로운 별명이 생기실 것 같은데 밀림의 왕자. 네. 밀리면 사야죠. 예. 밀림의 왕자. 네, 밀림의 왕자로 나중에. 밀림의 사자. 밀림의 사자. 밀림의 사자. 밀림의 사자. 좋은데요. 아, 이 단어 좀 위험한 단어인데. 맞아요. 네. 예. 아니, 평소에는 평소에는 안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래도 지금 정도면 그렇죠. 극단적인 공포와 패닉 셀링은 좀 지나간 것 같다. 수급상으로도 뭐 돈이 많이 안 들어와서 문제지 반대매매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지나갔다. 이 정도로.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여기서 이렇게까지 거래소가 눌릴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지난주 그러니까 금요일 날 17.9% 오르는 날 이렇게 한번 올려주면은 옆으로 횡보하다 흐름이 있었는데 여기서 박스를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 그만큼 신뢰가 떨어질 만죠. 근데 이게 빠질 거면 이렇게 올랐다가 한 번에 다 빠져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위에서 멈춰 있어요. 이거는 선물 옵션 포지션 느낌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만기를 앞두고 누르는 것 같습니다. 일부. 그 눌리면 아까 대표님도 아마 그런 의도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눌리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매크로가 물론 어제 4.7이긴 했지만은 미국은 나쁘지 않았고요. 뭐 어제 살짝 밀린 거 빼놓고는. 근데 우리만 조금 최근 며칠 많이 눌린 게 있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그게 이제 오늘 오전에 갑작스럽게 뜰 때 다들 이해도 못했어요. 이거 왜 뜨지? 왜 뜨지? 전자 주저하는 척 발표했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이번 주 내에 한번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일이든 모레든 뭐 급등이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 위치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침의 강도가 사실 지지난주는 공포였잖아요. 지금은요. 육두문자 쓰시면서 때려치겠다는 거예요. 네. 해도 너무한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강도도 너무 심해진 것 같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정도였으면 한 번은 그래도
큰 양봉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계속해서 밀리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제 시점이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드려볼 텐데 일단 대표님께 삼전 닉스의 그 주가 흐름이 오늘 양상이 좀 많이 달랐단 말이죠. 왜 그렇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일단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잖아요. 네, 어떤 이유라고 죄송한데요. 보시나요? 네, 급등이요? 네. 이제는 하도 하다 보니까 2, 3%만 올라도 급등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뭐 장중에 5%도 보이고 하니까. 저희 상한가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네요. 하이닉스 상한가 봤었네요. 근데 여기다 급등이라는 소리 있으면은 네. 그렇죠. 이제 닉스에 비해 어쨌든 네, 격차가 좀 나니까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인이 없어요. 뭐 무슨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걸 또 찾을 필요도 없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횡보의 끝은 그러니까 기간 조정으로 쭉 들어가는 끝은 분명히 방향성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체력 가지고 밑으로 밀겠느냐? 아니다. 아래쪽에 대한 염원과 바람이 모여서 이렇게 싹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그거 말고는 해석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한번 잠깐 보시죠. 지금 저희가 알게 모르게 한때는 V 코스피죠. 변동성 지수. 예. 이게 한때는 1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그 과정 중에서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옆으로 한 일주일만 쭉 횡보를 해도 100 근처 갔던 게 61대까지 들어와요. 이런 거는 변동성을 줄인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탄생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런 데서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무리 펀더멘탈 좋아도 사겠습니까? 변동수 때문에 안 사라고 하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신호는 나쁜 게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결국에는 여기 내려와야 됩니다. 이 자리. 네. 한 50대 밑으로 내려와서 50대, 40대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게 되면 그나마 시장에 조금 좀 탈출가 나오지 않나 싶고, 혹시 오늘 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호가 보면서 조금 이상한 거 못 느끼셨을까요? 느끼신 분들은 아주 조금 좀 촉이 있으신 분들이죠. 어떤 건가요? 오늘 넥스트레이드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호가가 꽉 차와 있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삼성전자 몇만 주 단위 막 사자 팔자 있는 것들. 네.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네. 이게 예전 같은 요거 막 올라갈 때는 제가 하이닉스 보면서 야 호가가 무슨 뭐 많아봐야 200주 300주 이것도 있고 길것 해봐야 1000주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다 보니까 그냥 막 체결되고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오늘부터는 정상화됩니다. 호가가 이제 막 몇천 주 단위씩 쭉쭉쭉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이제는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좀 벗어나나 한쪽이 나와서 저는 시그널을 이런 걸로도 보겠습니다. 그런 거 보게 되면 지금 솔직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뭐 어떤 뭐 펀드멘털이 어쩌고 디레인 가격 어쩌고 막 얘기해봐야 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저평가 얘기하지 마세요. 저평가 됐다는 얘기 가지고 그건 누가 모르니까 지금 모르는데도 안 간다. 그러면 무슨 또 저희는 그렇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없어요. 꺾인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급하고 그것만 보강돼서 이런 관점들이 좀 조금씩 뭔가 풀릴 기미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화이팅. 좋은 시그널들이 계속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사님께는 하이닉스 좀 질문을 드릴게요. 하이닉스 최근에 보면 뭐 솔리다임 상장 얘기와 그리고 충칭에 있는 뭐 후공정 시설을 뭐 판다더라 예,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뭔가 노이즈처럼 작동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 지금 주가에 악영향 주고 있는 겁니까? 일단 솔리다임 상장은 좋지 않은 이슈는 맞겠죠, 당연히. 상장을. 근데 이게 자료를 보더라도 실적으로 미국 시장에 뭐 상장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주가에 누를 만한 요소는 사실 아닐 수도 있다.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본 것 같긴 한데 네. 저희 충칭공장 매각이라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까지 주가를 누를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솔리다임 상장은 이미 지금 시장에서 기정사실화하고 보고 있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따라서 그걸 계속 누르고 있는 거는 좀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업황이지 않습니까? 네. 업황이고 실적인데 그런 것들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얘기는 주주환원 있잖아요. 주주환원도 뭐 연내든 뭐 최근에는 다시 3분기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은 삼성전자보다는 뒤쳐져 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 자체가 전자만큼 떨어질 수 있겠느냐 했을 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실적이라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여전히 싸고 대표님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네? 여전히 싸다는 거.
화내요 지금 그런 네. 얘기하시면은 근데 화내시더라고요. 요거는 저 말씀하신 대로 심리 문제입니다. 아.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세게 들어오지 않고요. 아마도 이거를 바꿀 거는 이제 외국인이 되겠죠. 외국인이 한번 거래를 터뜨려 주면서 나오거나 혹은 8월 달 사이에는 배당이라든지 주주환원 책 관련 뭔가 내용이 가시적으로 나오거나 혹은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실적 발표 시즌까지 좀 다가오거나 네. 이 시기가 좀 녹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녹이는 거 어려운 것 같고 더욱 부각받는 이유는 최근에 너무 약했죠. 네. 시장 대비해서 2배로 더 약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까 말씀하신 이유들이 점증돼서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그 김정관 장관 같은 경우에는 N% 성과급 요 논의 최근에 이어지는데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의 동의도 받아야 하고 이런 절차들을 강조하던데 이런 것도 혹시 좀 투심에 영향을 줬을까요? 장관급 중에서 제정신인 분이 딱 한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당연히 그렇게 마인드가 가져가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법을 재정비하고 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아직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거를 또 도조 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긴 하겠는데 그렇게 가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우선입니까? 그러면 주주가 모든 업황불황일 때도 같이 고생하고 그리고 또 좋을 때 같이 나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그거를 영업이익에서 그걸 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예, 저는 응원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네. 네. 아 끝이에요? 뭘 더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저 투심에 이제 긍정적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아이 그거는 지금 당장 안 나온다니까 뭐 싸단 얘기도 지금 안 나와서 싸단 얘기하면 싸다고 맞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게 지금 그런 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그게 변화는 시세에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세는 미국에서 출발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종목들이 그래도 하드웨어 제가 보기에 오늘 조금 있다가 뭐 물어보게 되면은 AI가 네. 되게 버블이 갈 조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버블이 될 엔비디아 조건이요. 얘기하시는 예, 예, 건가요 혹시? 예? 엔비디아 얘기하시는 건가요? 엔비디아 ABS. 예예 뭐 이제 네. 버블이 만들어진 조건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황 쪽에서 하드웨어 다시 부각받고 그런 과정 쪽에서 쭉 움직이게 되면은 미국이 다시 만들어간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따라가겠죠. 지난번에 못 따라갔어도 지난번에 저희가 주도했는데 네. 이번에는 미국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변화 같고 그때부터 이제 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심리가 안 좋을 때는 사후 해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주가가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보강되고 뭐 올라가다 보면은 자금 들어오고 막 그래서 다시 해보는 거야. 가자 이렇게 나올 때가 이제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실마리는 예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벌써 출발해 있어요. 이게 하드웨어의 대표 주자들이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도 근데 출발해서 고개를 딱 들고 있는데 여기서 꺾인다고요? 이거는 우리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증거를 봤을 때는 우리도 좀 가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러면 제가 원래는 오늘 시장 동향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가시죠. 네, 그럼 시장 동향 먼저 짚고 그 다음에 AI 버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동향 먼저 짚어주시죠. 버블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되게 사실 그 의미가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예, 의미가 되게 부정적인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일단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오늘 상승업종 쪽으로 봤을 때 중소형 건설주가 올랐습니다. 이건 뭐라고 표현을 못 할게요. 네, 네. 이게 좀 특정 회사만 오른 거 아닌가요? 네. 세 군데 올라 세 군데. 아. 예, 예. 네. 근데 그거랑 메가 시멘트 프로젝트 관련된 네, 회사들. 네. 시멘트 쪽도 올랐어요. 아, 그런데 그게 시멘트도 저 작은 산에 서쪽에 있는 산 이거 가지고 막 움직이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런 거 빼고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정부가 뭐 또 빨리 이제 착공 시작하자 그렇죠, 예.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그건 일단 테마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의외 또 복병이 나오죠. 게임즈가 이렇게 강할지 몰랐어요. NC가 네. 예, 영업이익이 1000% 넘게 올랐더라고요. 작년 동기니까 그런데요. 네. 원래는 그 정도 했었어야 돼요. 아, NC인데 좀 있다. 예, NC인데 그렇게 사고 치고 난리 치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더 눈에 띈 거는 NHN입니다. 아, 네. NHN이 모든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뭐 결제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까지 다 실적이 20% 30%씩 다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못 참지 그래서 상한가를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오늘. 뭐 SDS나 CNS 이런 것들 있죠. 네. 여기까지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보여주겠지. 그래서 그거는 따로 떼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이제 게임 쪽들도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위메이드 이런 거, 네, 그거는
예, 뭐 어디 중국에 인수됐잖아요, 그거. 네, 그건 패스하겠습니다. 화장품 쪽, 아우 대단했습니다. 그 수출 용량 나오는데 꽤 고무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제 여미사님이 화장품 딱 지르고 갔더니 예, 또 이렇게 딱 나오는 것 같아서 수출 실적을 보셨나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요. 네. 태양광 쪽도 강한데 태양광이 그냥 중소형 쪽이 강했습니다 오늘. 근데 그거보다는 큰 게 강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인터넷 쪽도 오랜만에 강했고 코스닥이 주춤하면서 오늘 막 달리려고 하다가 또 코스피가 딱 올라오니까 코스닥이 쫙 빠져요. 네. 그래서 또 코스피가 주춤주춤하니까 또 코스닥이 다시 올라요. 완전히 무슨 그 거울 이거 보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완전히 시속 게임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중간에 반도체 장비 쪽들은 딱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가 프로젝트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그렇고 펩 다 더 늘린다고 투자 네. 더 늘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인텔이 유상증자래요. 네.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걸 금액이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 한 20억 불까지 들어왔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200억 달러인가 그렇게 200. 되죠? 20억 죄송합니다. 예. 20 빌리언 200억 200억 달러. 달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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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서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텔도 그러면 뭐 할 거냐?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주는 이래저래 지금 또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것 같고 폴더블 쪽은 일본에서도 완판됐대요. 갤럭시 폴 8 폴드인가요? 네. 저도 이거 예약했거든요. 예.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엄청 밀렸나 보죠. 대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초기에 했거든요. 이게 그 화면 비율이 기존과 조금 다르다는 그 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A시 있고 울트라가 있고 플립 있잖아요. 네. 저 무슨 대리점에서 나온 사람 아닙니다. 그냥 저 살려가다 보니까. 예. 네. 근데 그 처음엔 와이드인 줄 알았더니 그냥 플립 아니 저 폴드 8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좋냐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딱 놓고 좀 눈이 침침해가지고 좀 큰 화면에 좀 네. 차트 보면서 이렇게 매매하게 되면 딱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구매를 하려고 딱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것도 256짜리를 512로 준다고 그래서 아싸 그러고 했는데 혹시 보고 계신다면 연락 좀 주세요. 저 예약했어요.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하락 쪽들은 광통신인데 제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왜 광통신이 그렇게 안 좋아하냐라고 하시는데 우리나라에는 광통신 할 게 별로 영향받을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 이차전지는 조금 아쉽게 반도체 쪽들 이쪽으로 살짝 몰아가니까 좀 약한 것 같은데 네. 아직 추세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조선 우주항공 방산 원자력 또 전력설비 빠졌네요. 이쪽들이 좀 약해요. 네. 이 또 다른 쪽으로 막 또 꿈틀꿈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들이 조금 최근에 좀 올라왔거든요, 살짝. 그러니까 바로 매물 나온 거 보니까 이것도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지금 다 보게 되면 추세가 무너진 거 그거 하나 있네요. 한국항공우주가 하나가 좀 추세가 약간 좀 오버 언더 슈팅이 좀 나온 거 빼고는 나머지는 좀 오른 거 차익 매물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밀리면 그러니까 좀 시작이 막 플러스 나는데 이렇게 빠지게 되면 좀 기분이 나쁜 거죠. 네. 그냥 그렇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한 분이 상승 하락 종목에 맥락이 없네라고 하시는데요. 네. 지금 주도 섹터가 딱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박현상 이사님 가져오신 내용에 국내 증시는 순환매 중인데 주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셨는데요. 주도주가 좀 나타날 조짐이 보이나요? 아직은 안 보입니다. 나와야지 사람들이 화력이 집중이 될 텐데 아까 그 김민수 대표님 화면 보시면은 거기서 맥락이 없다 하셨잖아요. 맥락이 있어요. 오늘 빠진 거 있잖아요. 맥락에서 저도 뭐가 맥락이 잘 안 보이는데 어떤 맥락이 오늘 보이시나요? 하락 업종이 있잖아요. 네. 어제 오른 애들이에요 다. 네. 어제 올라서 오늘 빠지고. 오늘 어제 좋았거든요 다. 어제 좋아서 다음 기대감이 있다가 오늘 전자닉스 올라오니까는 거기 패버리고 전자닉스 간 거예요 편하게. 시장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참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1차 시세가 예를 들어서 아까 업종 중에서 그래요 조선이 났어요. 네. 났으면 거기서 한 번 정도만 내가 더 나면은 마이너스 폭에서 플러스로 접어들 시세였습니다. 사실 이전에 들어갔었어도 중간에 물을 탔으면은. 근데 그 한 번 바뀔 때가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여러분들 주식 해보시면은 내가 여기서 한 번만 더 오르면 내가 플러스가 전환이 될 텐데라는 그 종목 그 가격대가 있잖아요. 오늘 그 가격대 약간 직전에서 지금 빠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경험적으로 이런 시세에 있을 때는 시장이 한 번 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기서 바로 올라오면 더 좋긴 하지만 네. 뭔가 이제 그 종목들이 다시 뭔가 그 자리를 만들어 줄 거라든지 혹은 내러티브가 붙을 그런 시세를 좀 준 다음에 올라갈 때는 그때 진짜로 붙거든요. 그럼 그때 뭐라 그러면 시장에서
추세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때 정도면은요. 지금은 빠졌다 한 번 올라온 거고요. 편하게 빠졌다 이렇게 해서 다시 올르잖아요. 추세 전환 이제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추세 전환했다고 할 때 그때는 가격이 밑에서 바이오 기준으로 지금 40%씩 올랐거든요. 바이오가 저점 대비해서. 네. 그러면 추세 전환했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섹터들 있죠. 오늘 빠진 것들 종목들 30%씩 올라 있을 거예요. 종목들이 저점 대비해서 지난주.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방송하거나 뭐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대표님 우리 그 얘기했죠. 다 빠지니까 리스크 관리하란다고 예전에 저랑 같이 웃었잖아요. 저랑 사석에서. 그때는 진짜로 우리가 버텨야 될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하고요. 그때는 버텨야 되죠. 당연히 지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목요일 날이요. 막상 지금은 헷갈려서 살짝 밀렸으니까는 아직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빠져 다시 올라가면 아까 빠진 업종이 그럼 이제 추세 전환이라고 해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전처럼 우리가 이제 한 몇 달 전에 작년 한 9월부터 시장이 쫙 올라왔잖아요. 원래 그런 시장에서는 저처럼 지금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상승장이니까는. 네. 버려야 돼요. 이런 거는. 이런 식의. 근데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고 모두가 다 빠진 시장이잖아요. 사실요. 코리아 주식시장은요. 이번 상승장보단 지금처럼 눌렸다 힘들겠다 눌렸다 힘들겠다 했던 시장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피 동안 내내 그랬죠. 그렇죠. 네. 10년 동안 네. 예전에도 그랬고. 그럼 거기서 자근자근 밟을 때 어떻게 버티고 내가 물량을 늘어내고 내가 커미션 있는 업종을 잘 보관했느냐 간수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시장이 올 때 내가 수익이 났었던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물량 간수라든지 지금 아까 하락했던 이 업종들 보시면 다 좋은 업종이에요. 거기서 네. 나쁜 업종이 뭐가 있어요. 어제까지 좋았는데 오늘 나쁜 놈이 되나요? 어제까지 좋았던 섹터가. 네. 그건 아니고요. 수급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런 그 시장의 얄궂음에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빠졌을 때 갑자기 리스크 관리하지 말고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또 거기서 본격 상승이라고 추세 전환이라고 보지 말자.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그 아까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그 AI의 버블 가능성이 보인다. 긍정적인 뜻에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어제 다 나왔던 얘기인데요. 엔비디아가 월가 6개 금융사 사모펀드와 함께 네. 5천억 달러 정도, 5천억 달러입니다. 네. 예. 한국 돈으로 7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자본 동원을 했대서 이제 목표를 세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모았다가 아니라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했던 게 엔비디아가 지금까지는 누구한테 보증을 서주거나 아니면 너한테 해줄 테니까 우리 GPU 팔아. 순환 쪽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순환이 아니에요. 잘 보시게 되면 자금 조달이 어디서 오냐면은 이들한테서 옵니다. 아폴로부터 블라블라 해가지고 골드만삭스, KKR까지 6개. 6개 회사들까지 해서 자금을 거기서 그러면 얘네들도 판단은 그들이 할 거 아닙니까? 네. 예, 해서 뭐 저리건 돈이 될 만한 쪽들이면은 해주겠다. 근데 그 중간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끼어 있긴 하겠죠. 그러면 대출은 아니면 또 자금 조달은 얘네들이 해주고 엔비디아는 중간에서 GPU를 팔아먹는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대여해주면서 이제 수익을 가겠다라는 쪽들이다 보니까 요거는 약간 조금 좀 분리가 된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약간 좀 덩치를 키울 수 있는 과정들인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제 점점 커진다 그러면 이제 금융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항상 모든 것들이 금융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안 좋은 케이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 그 2002년도 3년도부터 그때 약간 이제 서브프라임이 막 커지기 시작했을 때 항상 금융질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던 요거와 연결되는 거죠. 뭐가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돈을 빌려주고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점점 컸는데 이제 나중엔 내가 더 그래서 이제 IC 정도 낮은 사람들까지 팡팡 주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터진 거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키워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도 그 작은 회사인데 나도 이런 거 할 테니까 나도 해주세요. 그러면 AI가 이제 뭐 다 만 대세구나 그래서 그냥 막 했을 때 그때 그런 때죠. 막 버블이 확 커진 다음에 거기서 이제 터질 수가 있는 건 되게 있죠. 그런 쪽들이. 근데 그때처럼 이게 커진다라고 해서 확산되기 시작하게 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간 3년 4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 때까지는 그러니까 계속 또 지금은
AI 에이전트를 좀 크기 위해서 계속 또 푸시를 하는 상황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쪽에서 지금은 좋은 버블입니다. 좋은 법을. 그 AI를 좀 키우겠다는 의도가 좀 나오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쓰셨죠? 예.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GPU가 그 지금 당연히 생산 인프라로 본다. 그러니까 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생산 인프라로 본다는 쪽에서 엔비디아가 들어갔다는 것들.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져서 감가상각 다 끝나면 그냥 끝난 이런 쪽들이 아니라 그렇게 본다는 것들을 하고 거기다가 GPU를 보유하게 되면 고객들한테 판매해서 지속적인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쪽들이 그러니까 금융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겠죠. 게다가 또 이게 인프라 자산이 결국에는 금융 상품화가 될 수 있다라는 쪽들로 나오는 것들. 이것도 의미가 큰 거죠. 그러니까 ABS 있죠. 네. 이번에도 또 두 번째 조건이 그 SEC가 미국의 그 증권거래소가 ABS를 데이터 센터 쪽에서 ABS를 더 그 규모를 범위를 좀 확대시켰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지금 그동안에 갖고 있던 규제가 좀 더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아마 규제 해석들이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들도 약간 또 빵빵하게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맞물리는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봐야 될 것 그리고 같고. 시청자분들이 ABS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예. 제가 짧게만 설명을 아우. 좀 드리면 아시죠? 에셋 백드 시큐리티라고 해서 네. 자산 담보 증권인데요. 자산 담보 증권 ABS는 보통 부동산, 네. 땅 또는 땅을 산 증서를 담보로 하는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GPU를 담보로 ABS를 발행한다. 데이터 센터. 제가 본 기사에선 GPU라고 나오던데 GPU도 있어요? 예. 네, GPU를 네. ABS의 담보 자산으로 봐준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데이터 센터를 담보 자산으로 보면 토지와 건물이니까 네. 기존하고 크게 바뀌진 않아요. 네. 근데 정말 GPU를 담보 자산으로 본다는 게 이걸 그게 네. 규제가 이제 SEC에서 좀 넓어지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그러면 포함하는 범위들이 더 넓어지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그러면 시정도 나오고 같이 이제 또 거래가 될 수가 있는 쪽이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또 금융이 커지게 되면 항상 금융이 들어가게 되면 뭔가를 키워냅니다. 네. 버블로 가는 첫걸음?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네. 그러다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ABS 예전에 우리나라 선박 펀드 선박도 많았고 예. 부동산에도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막또 조선업황 커지죠. 예, 조선업황 좋을 때 그것도 하면 빵 이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좋아요, 해피해요. 근데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보자란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또 엔비디아가 자기가 잉여 현금으로 활용해서 뭐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것도 또 직접 결부가 되는 쪽이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중개인 역할하고 제품 판매만 한다. 그래서 금융 리스크는 따로 떨어졌다. 쪽에서 또 오히려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다고 하고 있고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금융기관들이 자기 책임으로 신용심사하고 자금을 지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따로 떨어져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점점 커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돈황차 네. 할 분위기는 또 보셔야 돼요. 예, 근데 그거는 일단 커져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의 말씀으로는 뭐 법을 무서워할 만한 단어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시장 파이가 훨씬 더 커지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메모리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뉴스입니까? 혹은 뭐 AI 버블 또 이런 거 고점론 이런 얘기 나오는 뉴스입니까? 일단 지금 이 내용은요 개인적으로 판단했는데 저도 증권사 좀 오래 다니고 여러 가지 금융상품 자산들을 봤을 때 이렇게 처음 나온 자산에 대한 형태는요 잘 안 터집니다. 우리가 걱정했었던 버블이 터진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그냥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라든지 기법들이 나와가지고 자산 형태를 구성을 할 때 처음에는 신기해하고요. 되겠어 하긴 하지만은 그 자산이 커질 때까지 적어도 몇 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잘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 때문에 AI 버블이 터진다라는 거는 일단 저는 지금 당장 뭐 시기는 모르겠고요. 일단 모르겠고 아까 이제 메모리에는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그들이 캐파 투자 확장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확장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부담이 적은 자본 효용의 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메모리 기업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을 드린 이유가 주가 반응이 물론 이제 시장의 투심이 뭐 방향을 아래로 잡아버렸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생각해봤을 때 나쁠 것 같진 않은데 주가 반응이 그다지 좀 시원찮아서 우리 메모리요. 네네네. 오늘 삼성전자 5%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그런 거예요? 아 원인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 봐서 이 사람이 아니 아까 어우, 전에는 예. 삼성전자 왜 올랐는지 잘 모르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삼성전자는 뭐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 부분도 다 이렇게 갑자기 이제 분봉이 뿅 뜨는데 이거 뭐야 그러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주주환원책 나오는 거 아니야? 기대감이죠, 기대감. 네. 저기 아마도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사실 미국에서 있던 이런 거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한번 올라줘야 됩니다. 올라주고 우리까지 투심이 넘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미국 한번 보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그래도 오늘 무너졌으면 대표님 약간 좀 안 좋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자리에서 크게 무너졌었으면. 에잇 이러고 말이야. 예. 에잇 아무것도 안 통해 이러면서. 예. 근데 오늘 좀 정말로 그런 분기점적인 자리에서 좀 올라줬다는 거는 저는 꽤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이 뉴스를 좀 열심히 보기는 했거든요. 네. 워낙 중요한 그 규모 자체가 5천억 달러잖아요. 500억 달러도 아니고 브로드컴도 비슷한 걸 했는데 그건 350억 달러였던 걸로 기억하고 이거는 뭐 10배가 넘는 규모니까 워낙 중요해서 저도 열심히 보긴 했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뭐 담보냐 어떤 구조냐 이런 질문들도 하고 계신데요. 아직 명확하게 구조가 알려져 있지가 않고요. 이 5천억 달러라는 자금도 지금 조달이 된 게 아니라 목표하면서 6개의 자산운용사 정말 굴지에 1등부터 6등까지 거의 순서대로 다 모인 정도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의지도 있는 것 같고 시장에서 자금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걸 한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규모가 워낙 커서 이게 어떤 구조로 갈지 엔비디아가 자기 돈을 얼마를 넣을지 그리고 칩은 얼마나 들어갈지 이 정도 규모면 프로젝트가 한두 개가 아닐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금리는 얼마가 될지 이런 것들이 당분간 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또 생긴 게 아닌가. 뭐 물론 아직까지 해석은 긍정적입니다만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아직 바로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의구심을 가진 사람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완벽합니다, 대표님. 아, 정말. 저는 부디 네.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럼요. 요거 좀 궁금하신 분들은 CNBC의 팟캐스트에서 들어보시면 상당히 깊이 있는 인터뷰를 아니 진행을 그 했더라고요. 말씀하신 그 1등부터 6등 대표를 다 모아놓고 얘기를 네, 했다면서요. 정말 그 블랙락, 블랙스톤 유명한 CEO들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CNBC의 진행자도 제가 좀 그 벤치마킹하고 싶은 롤모델 같은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매우 깐깐하게 이 정도 규모의 AI 팩토리를 누가 쓰는 거죠? 그들은 돈이 어디서 나는 건가요? 라는 질문들을 계속하는 걸로 봐서는 어제 엔비디아 주가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시장은 아직은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돈을 서로 대겠다고 줄을 서요.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면 아마 시장을 한번 살리고 버블로 정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저도 관심 있는 주제라서 한 말씀 드렸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얘기에서 조금씩 다른 걸로 좀 가볼게요. 그래도 좀 흐름이 이어지는 게 SMR일 텐데 우리가 이제 워낙 거물이 한국에 왔다가 갔을 때 이제 주가 출렁였던 그런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게 빌 게이츠의 방안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4일에 그 이제 총리도 면담한다고 하는데 SMR 관련된 얘기를 하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관련주의 영향은 어떨 것인가?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미 움직였어야 됐는데 네.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죠. 일부 시장 반등이랑 같이 궤를 같이 했고 그렇다 그래서 14일 날 예전에 우리 진승환 회장님 오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워낙 지금 투심 자체가 그 예전처럼 뜨겁지도 않은 상황이고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방안에 따라서 물론 거기서 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주식 측면에서 우리가 미리 샀다 팔아야 된다. 매매적인 관점은 지금은 접근해야 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럼 나와서 좀 얘기가 나오고 방향성이 좀 잡히면 그때 고려를 해보자. 왜냐하면 지금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쳐다볼 여력이 안 돼요. 지금 시장 체력이.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아직은 좀 그게 네. 저도 움직였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리 팔아야 된다라든지 혹은 전날 뭐 당일날 세로니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시장이 안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그럼 대표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SMR 관련주. 일단 이분이 테라파워 창업자시죠? 그렇죠. 네. 지분 갖고 있는 쪽은 SK랑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연결되고 고리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자꾸 젠슨왕 선생님의 안 좋은 추억이 생각나서 오셔서 또 무슨 뭐 구워 먹고 뭐 삼겹살 이런 거 안 하시겠죠? 아, 일단은 오셔서 지도.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이제 왜 오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SMR의 그 또 하나의 축을 만드는 테라파워의 창시자가 오셔서 근데 왜 왔을까라고 하게 되면 우리도 SMR이 좀 더 현실에 맞는 쪽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저희가 지금 일단 메가 프로젝트가 시행이 됐는데 여기서 아무리 신재생을 깐다고 하더라도 영속적이고 항구적인 전력 쪽들은 아무래도 원자력 쪽이 낫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온사이트 쪽에서 들어가는 SMR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게 만약에 여기서 딱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움직이겠죠 종목들이. 근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SK 쪽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저희는 주기기 보조기기 다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두산이나 뭐 BHI 이런 회사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책적인 쪽들이 우리가 그쪽을 그리고 우리도 이제 SMR 말은 많다고 하더라도 일단 누가 실행하는 그러니까 좀 레퍼런스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해놓고 한다고 해서 거기서 만약에 진행되는 걸 보고 설치를 했다. 그러면 그거 보고 다른 나라 쪽에서 수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뭐 좋은 쪽으로 보게 되면 가능성 높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이제 정부의 의지랑도 같이 중요할 것 같고 진짜 실행력도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와서 또 정부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성숙 총리를 만난다고 하니까 네. 또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데 관련돼서 또 어떤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화장품, 라면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특히 화장품. 지금 보니까 그 이제 세계적으로 한국산 화장품이 정말 많이 팔리는데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대표님께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10일짜리입니다. 참고는 해주시고요. 수출 동향 나왔을 때 이번에 보니까 전체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92%, 예, 또 26% 증가는 지난달 대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요거는 약간 무시하세요. 10일짜리입니다. 그런데도 초반부터 이렇게 달린다? 와우. 근데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7월달이에요. 7월달 화장품 수출 보면은 그때도 월간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었고, 근데 7월달 보통 보게 되면은 이게 화장품이 여름에 위원님이 잘 아실 거예요. 여름에 네. 이게 이게 많이 이게 성수기가 아니잖아요. 여름은 그 상대적으로 뭐 이제 스킨 좀 가볍게 바르고 땀 많이 나니까 그러지 않. 근데 지금 지역별로 보면 제 눈을 확 끈 거는 미국이에요. 미국이죠? 미국의 수출 증가율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월달부터 그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게 여름에 선크림이나 비비크림 쪽이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또 워낙 덥다 보니까 또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7월달부터 벌써 작년 동기 대비해서 26%딱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커졌는데 저희가 중화권은 거의 기대가 없어요. 중화권들은. 근데 거기서마저도 16%가 증가했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유럽 쪽입니다. 저희가 딱 주축은 북미 쪽에서 잘 나가고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유럽으로 저희가 이제 침투한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업체들이 쫙 하고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성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홍콩을 제치고 수출국 4위에 등극했어요. 그럼 중화권 쪽에서 결국에는 유럽 주요 7개국 수출 비중이 15%가 들어오는데 중화권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혀 미미했던 것들이 유럽이 중화권까지 확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역이 점점 더 커진다. 그러면 화장품 쪽에서 영역들이 많이 바뀌는구나 하는 쪽들인데 요 내용들은 그러니까 솔직히 끝나봐야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지난달 대비해서 뭐 65% 됐네, 뭐 28% 됐네, 이거는 이제 끝나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7월달에 기조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규모 보세요. 벌써 가장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이번에도 실적들이 약간 유럽 쪽에 대해서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밸류를 더 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소비재 쪽에서 하나가 나왔던 게 라면입니다. 네. 네. 라면 오늘 가다가 확 꺾이더라고요. 근데 데이터는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오히려 미국 쪽이 꺾였다고 그러나 그런데 중국이 확 좋아졌어요.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라면도 뭐 그렇게 무시할 쪽들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쪽들은 하반기 들어서 그 라면 같은 경우는 아시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 네. 이제 덩치가 커져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무시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까지 보면 섭섭하니까 반도체 얘기 왜 안 해? 한번 볼까요? 아, 네. 네. 반도체 쪽 이번에 나왔던 중량 기준으로 수출 단가를 보게 되면 안 빠져요. 계속 올라갑니다. 디램 가격이 이런 쪽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하반기에는 저희가 그거 얘기하죠. 디램 그 메모리 가격들은 하반기에 한 자리 숫자로 두드러질 거야. 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자, 좋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 안 드리겠고, 예.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그냥 또 저 기대감 불러 이렇게 하네 그런 것 같고, 또 하나가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랜드 시장입니다. 요게 의미가 있어요. 랜드 같은 경우는 연물 가격이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고점을 그러니까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 때 고점 찍었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쭉 나오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다시 돌아서네요. 그러면 랜드도 마찬가지고 아까 디램도 마찬가지고 전혀 뭐 이상 없어요. 이상 없고 그냥 만약에 랜드가 빠지는 것 때문에 이거 가지고 내년은 이쪽들이 조금 좀 고색 좀 주춤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반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쪽들이 그러니까 스토리지 자체가 훨씬 더 커지기 시작하는 것들로 나오게 되면은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이거 추세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이거 그럴까요? 근데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그때부터는 또 그 갈림길에서 딱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자꾸 하반기에는 이제 한 자리 숫자 갖다가 이제 거의 정점 찍을 것이라고 바라보는데 데이터는 또 그렇게 안 나오는 모습들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사님께도 지금 이 수출 데이터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인사이트 뭐가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화장품, 라면, 이제 반도체 얘기는 이제 뭐 투자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요. 화장품이나 라면 쪽을 보면 그 이게 데이터도 좋고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시점 어떻습니까? 일단 라면은 미리 좋았기 때문에 네. 미리 좋았고 약간 내수주적인 측면도 좀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앞으로의 시장의 성격이 조금 쉴 것 같다 하면은 라면 들어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네. 그런데 지금 시장이 갑자기 마지막에 본 우리 반도체 수출 중량 단가처럼 막 오르고 있어 반도체 반등할 것 같다 하면은 사실 반도체라든지 다른 걸 민감주를 해야겠죠. 전통적으로 이런 수출이 좋아서 이런 쪽은 시장의 방어적 역할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어적인 성장 역할을 했다가 최근에는 모양을 보니까는 쉴 때 강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화장품도 약간 그런 역할이 있긴 있었어요. 역할이 있었는데 라면과 다른 점 화장품은 변동폭이 더 크죠. 더 크고 실적 좋아지는 게 세게 잘 나와요.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 보시면은 8% 갭 상승한다 그냥 끝까지 내 올려 쳤거든요. 사실 이런 종목들이 나와야지 시장이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신고가에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 자신감이 살아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기관들이 들어갔을 텐데 레포트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생각해 보면 반도체 얘기하면 우리 혼나잖아요. 대표님 싸다 하면은. 근데 막상 종목들 보면은 또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아, 워낙 많은 분들이 반도체에 지쳐가지고 힘든 거 저도 알긴 하지만 막상 워킹하고 있는 종목들은 또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지 아니면 반도체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지 그건 저 선택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예. 선택의 영역인데 사실 저는 둘 다 괜찮다고 봐요. 빠지면 빠진 대로 왜 억울하게 빠져 있으니까 네. 분위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화장품 좋잖아요. 좋은데 화장품을 제가 매매를 하려고 좀 쳐다보니까는 한 번씩 무섭게 누르더라고요. 근데 누를 때 들어가는 게 싸게 들어갔었어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사실 오늘 특이한 케이스고 나머지 보이시죠? 밑에 꼬리들도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장중에 눌릴 때 하시면은 뭐 저기 실적 좋을 테니까 당연히 수출 데이터 좋으니까는요. 그래서 좀 눌릴 때 해보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던 내용도 보면 이제 우리가 지쳤다고 이걸 그냥 안 볼 것은 아니다. 아니죠. 왜냐면 가치를 봤을 때는
예, 당연히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만한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좀 기억을 해보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한화 에어로 좀 여쭤볼게요. 이제 카이 지분 매입, 네, 요 이슈가 있는데 한화 에어로 주가도 안 좋고 카이도 그렇고요. 왜 그런 겁니까? 뭐 제가 그런 거 아닌데 따지듯이 얘기를 하시니까 저 잘못한 이유를 것도 알려주십시오. 없는데. 예. 이게 그 호재 가깝죠. 예, 조건부 승인 쪽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았다. 그러면 가까운데, 그러니까 좀 올라와 있었어요 최근에. 좀 올라오다 보니까 재료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국 증시입니다. Sell on. 그래서 훅 미는 이런 현상이죠. 네.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좀 심했어요. 그걸 가지고 약간 좀 오버하는 느낌이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 좀 중요한 자리 쪽에 돌아와야 되는데 일단 잠깐 볼까요? 예. 지금 이렇게 빼는 거는 거래도 뭐 많지도 않고 이렇게 빼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리가 내일 이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갔다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미룬 거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한 14만 원대 중반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그냥 뉴스 때문에 반응했다가 좀 오버했네 그래서 살짝 들어오게 되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지금 한화 측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물량을 계속 못 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쭉 사서 들어오게 되면은 또 돌아올 수 있는데 제가 쭉 봤으면 짜증나요 솔직히.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이럴 때는 한 2, 3일 내로 빨리 돌아야 됩니다. 겹 추세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